내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네.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의 내재된 가치는 헐리우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한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영어라는 언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틀려봐야 된다. 선생님은 어떻게 문법 공부하셨는지. 저요? 네. 예.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됩니까? 네네네. 너무 궁금해요. 예, 16살 정도?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신경정신질환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병해서 네. 완전히 그 학습장애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글쎄 뭐 글자를 본 거를 이해를 못하는 뭐 그런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아직 시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랐고,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들으면 전부 다 뭔가 한자말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독해를 해서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생각한 게 내가 진짜로 뭐 들으면서 이렇게 외워서 공부를 그래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생각으로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혼자 이제 반항아가 돼서 네. 입시 영어를 거부하고 나 혼자 듣기 말하기를 연습한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굉장히 그런 공부를 오래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네. 또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하고 하다가 대학교니까 사실 에세이를 쓰고 뭐 이렇게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막 말하고 뭐 타코벨 가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정작 성적이 안 나오고 얘가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미국 인터넷 정말 느리잖아요. 네.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법 인강을 막 돌려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내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구나를 역으로 확인을 하는 케이스가 돼서 오히려 문법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마치 그 한국 사람이 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가 네네. 국어 국문법을 듣고 뭔가 환희에 벅찬 이런 느낌? 그러면서 좀 역으로 저는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제 에세이를 교수님이 읽어보시기 시작했죠. 그 시행착오된 학습 데이터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네네. 이제 제대로 이론을 공부하니까 완전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는 영어 중에 틀린 게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문법을 다르게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오. 그러니까 그런 인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알고 있던 언어의 패턴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하게 내가 규정 문법대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가 그걸 알게 되니까 언어가 정제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학습적으로 문제가 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예. 영어도 너무 어렵고 네네. 그 상황에서 보통 그냥 안 해. 하면서 영포자, 수포자 이거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 길을 걷지 않으시고 예. 이거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 이렇게는 어떻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때는 사실 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예, 뭐 이대로 내가 학업을 뭐 포기해버려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시기였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실용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유학을 갈까?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정말 불효스럽게도 네. 아버지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네. 미국에서 네. 쉿 잉글리시라고 친구들이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셨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원래 잘했겠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오해를 많이 네. 받는데요. 네. 제가 그때 쓰던 어휘의 수준이나 제가 쓰는 문장의 구조나 이런 걸 지금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길거리에서 영어 배운 애들의 영어예요. 그래서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대학을 간 거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뭐 하는 애인데 저런 애가 와가지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한테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네. 좀 스마트하고 네. 좀 논리적이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였어요. 네. 말 너무 잘하고 네. 막 그러는데 수학 못하고 네. 문법 하나도 모르고 네. 막 이러니까 진지하게 내가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왔죠. 교수님이 정말 한번 저를 따로 부르셔서 네. This is not English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건 영어가 아니야. 제가 쓴 걸 보고. 네. 왜냐면 그 research paper 이런 거 쓰는 거에다가 네. gonna be able to 이렇게 썼거든요. 네. 교수님이 Are you nuts?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슬랭이죠. 네. 교수님이 받아친 거예요. 제가 한 스트릿 영어를 갖다가 미쳤니?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때 처음 심각성을 알고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한데 난 이제 도서관으로 갈 거야. 오.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할 거야. 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완전 한국 인강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그 라이팅 센터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 원어민들이 저희 같은 국제 학생들한테 글 쓴 걸 첨삭해주고 하는데 네. 처음 갔을 때는 다 긋는 거예요. 진짜로. 넌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1년을 매일 갔어요. 와. 그러니까 한 6개월, 7개월, 10개월 지나니까 걔네가 점점 친해지잖아요. 그러더니 야, 네가 사람 됐다고. 나중에 거기다 excellent job 뭐 이런 거 써주고 내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네.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원어민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되게 복잡한 어떤 학술적인 거나 시사적인 거를 정제된 영어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1학년 한 2학기쯤 알고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러고 돌아가서 뭐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거죠. 아, 네. 라이팅 센터에 매일 가셨다 했잖아요. 거의 매일 갔죠. 네. 네.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10분이라도 매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제 하면서 하다가 말다가 하는 이거를 끊어야겠다. 진짜 매일 하려고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 매일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혹시 음. 느끼셨을까요, 그때? 매일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학습을 하도록 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그냥 먹고 살려고 진화했는데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이 개체가 네.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하겠지? 우리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거는 아주 짧은 분들은 보름 안에도 습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처럼 그렇게 정말 그랬던 사람들은 정말 6개월이나 3개월 이 정도만 참고 하시면 우리 뇌가 알아서 넌 이게 필요하구나. 네. 가서 하렴. 그래서 네. 도파민을 막 뿜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톱니바퀴만 한번 힘들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때가 정말 힘든데 그때 안 돌리면 평생 힘들어집니다. 네. 네. 영어 공부할 때 환경 설정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그때는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사실 처음에는 거기 가서는 네. 이제 한국말을 거의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네. 근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본격적으로 아카데믹한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네. 그런 실력자들한테 이제 정말 밥을 사줘가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형처럼 영어 잘할 수 있어요? 뭐 누나처럼 어떻게 영어 잘해? 이렇게 많이 자문을 구했고 솔직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네. 가서 매일 써. 네. 뭐가 안 되더라도 써. 그러고 원어민들 애들이 첨삭해주면 불쾌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래서 그런 걸 듣고 각성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형처럼 잘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러면서 했습니다. 약점을 노출하고 나의 네. 부족한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시작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자들이 다 그랬어요. 네. 한 명도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궁금해했지 네. 그걸 드러내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좀 너무 심한 것 네. 같아요. 실수할까봐 네. 쪽팔리니까 네, 맞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드러내야 음.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제도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네. 틀리면 무조건 아웃인 그런 식의 교육 제도기 때문에 내재된 두려움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어든 뭐든 실수를 안 하면 우리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저분이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네. 굉장히 막 꺼려하시고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특히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 긴장해요. 맞아요. 외국인이 낫대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서로 틀리나 본다는 얼마나 거예요.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영어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뭐 이게 거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20세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하버드 같은 데는 교수님들도 미국 사람인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각 국가에서 정말 인재들을 모셔와서 강의를 하면 그 교수님들 영어 다 다르거든요. 발음도 다 다르고 문법도 어쩔 땐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버드 학생들이 네. 그 교수님들을 우습게 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재된 가치는 그 내가 어떤 헐리우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한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영어라는 언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틀려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좀
벗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독립 인생 명언 200에서 이 노하우들을 모두 쉽고 네.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다 긁어주시는 마스터가 네. 설명해 주시니까. 예, 네. 제가 스스로 많이 긁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려야죠. 네.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